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밀의학 기반의 맞춤 건강관리, 그중에서 특별히 유전체 중심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유전체에 대해서 아직 낯서실 텐데요. 오늘 유전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전체에 근거해서 어떻게 현대 또 미래의학이 발전하고 또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했고 또 같은 대학에서 노화과학이라는 것을 박사과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 의사고 최근까지는 제가 차의과대학에서 차원병원에서 안티에이징 클리닉 그리고 임상유전체 클리닉을 담당했었고요. 보스턴에 있는 텁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또 영양유전체를 연수했던 바 있습니다. 현재는요 테라젠 이텍스라는 유전체 분석 회사의 지금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있는 강남 유지메디병원의 안티에이징 클리닉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4가지 P, 4P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프리벤티브라고 하는 예방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예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퍼스널라이즈 맞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번째가 좀 낯선 단어죠. 파티스페터리, 즉 참여라는 뜻이죠. 하나씩 잠깐 좀 강조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쩌면 지금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생 때나 또는 저희가 전공의 때는 질병이 생기면 환자가 되어서 저희한테 오시죠. 그래서 질병이 생긴 환자이기 때문에 뭔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병원에 오지요. 그래서 의사가 질병을 다루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지식들이 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또 병원이라는 공간에 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주로 행해지는 것은 수술이든 또는 약물 치료든 이런 치료가 메인 가장 중요한 타픽이죠. 그래서 여전히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사의 주도권,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현재 헬스케어에는 질병 중심인데 아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는 질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웰리스 또는 건강이라는 것이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심이 질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소비자, 건강한 사람이 이제는 의료 쪽에 노크를 하고 병원에 오게 되죠. 제가 직전까지 있었던 병원이 차움이라는 곳의 안티에이징 센터인데요. 제 앞에 있는 환자한테 제가 환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서로 어색한 거예요. 건강하신 분한테 환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 전의 패턴과는 좀 달라요. 이분들의 관심은 치료가 아니고 또 수술이 아니고 약물이 아니죠. 현재 나의 건강보다 더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하고 현재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답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심의 테마들은 즉 의사가 아니고 소비자,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고 예방하고 또 그것을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미래의학은 아마도 지금까지 패턴에서 질병 중심으로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건강이라는 곳에 의료가 또는 의사가 할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질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을 간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개인 맞춤 유전체 의학, 영어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그림 보시면요, 여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리스 신화에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런 거인이 나옵니다. 프로테우스라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서 그의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재단해요. 침대 사이즈보다 사람이 크면은 그림처럼 잘라서 죽이고요. 또 침대 사이즈보다 작으면 사람은 늘려 죽이는, 어쨌든 죽이는 방식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많은 암시가 있죠. 어쩌면 저희들의 진료실 현장에서 진단과 치료가 우리가 정해진 그 기준에 의해서 환자를 맞추지 않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의사를 처음 시작했던 게 벌써 10여 년 전인데 2003년도에 아마 제가 전문의를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진료를 했는데 분명히 선배들이 저한테 전수해준 어떤 치료 지침이라는 게 있었겠죠. 예를 들면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장 유명한 비스포스네이트, 프사맥스를 제가 처방을 했는데 분명히 4% 내지 5%가 1년 동안 쓰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1년 뒤에 왔을 때 골밀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나빠지고 또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치료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썼는데 포사맥스를 썼는데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밤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통증을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플루라이크 신드롬이죠. 그런 증상을 누구한테는 약이 잘 듣는데 4%, 근데 누구한테는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한테 심지어는 그 약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해서 근거 중심의 그런 지침서를 가지고 치료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죠. 이처럼 평균적인 치료는 그런 통계적인 의미이고 보건학적인 의미이고 현장에서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춤 치료라는 것이 필요한데 마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로 테일러드, 즉 저희의 옷이 기성 제품도 물론 이제 좋을 수 있지만 내 몸에 맞는 나의 맞춤 양복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사람한테 맞춰서 나의 환자한테 맞춰서 진단하고 치료한다라는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저희 선조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체질 이야기라든지 어떤 사람의 관찰 통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들을 보고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했었죠. 저희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전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게 맞구나.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진료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맞춤 유전체 의학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밀 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말 그대로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한 의학이다. 맞춤 의학을 좀 더 넘어가서 이 그림에 표가 있지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은 말한 것처럼 개인의 특성들, 특별히 유전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임상 데이터를 근거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하는 어떤 가장 원시적인 치료인데 최근에 토탈 오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인체가 생성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단백질체 그리고 RNA와 관련된 데이터들 또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후속 유전학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균질 그래서 인체가 생성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더 가지고 목적은 똑같아요. 퍼스널라이즈인데 프리시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right person, 가장 적당한 사람한테 right time, 가장 적당한 시기에 right treatment, 가장 적당한,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한다. 마치 산발탄을 쏴서 아무나 맞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발탄을 피우기 위해서 또 효율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치료만 한다.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만 한다. 이게 프리시전 메디슨이에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냐면은 항암 치료제일 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인생의 단 한 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치료제인데 헛수고하면 안 되고 또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고 정말 그 중요한 타임에 적절한 그 사람한테 맞는 치료제를 써야 되는 것들이 정밀의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암 치료. 특별히 보시다시피 미국의 전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에 국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제는 프리시전 메디슨 시대가 된다. 정밀의학 시대가 되고 특별히 그것을 분석하는 NGS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NGS 방식의 정밀의학 시대가 대세를 이뤘는데 이 정밀의학의 시장 규모를 매년 10% 이상 성장해서 2020년까지는 한 100조 원 그리고 현재 100만 명 정도가 홀 게놈 방식이라는 그런 유전체 분석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즉 10억 명이 홀 게놈을 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주도, 특별히 미국 정부 주도의 이런 정밀의학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의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이네요. 2016년도에 홀 게놈이라고 하는 전체 유전체를 분석했던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 생성이 됐는데요. 2025년에는 15억 명 정도.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홀 게놈을 분석해서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